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육군이 지난 1일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한 가운데 그 임무에 대한 관심이 군안 밖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8년 국방백서에서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겠다며 창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신속대응사단은 주로 수송기나 헬기로 이동합니다. 한국에서 4단급 규모의 공수부대는 이 부대가 최초입니다. 기갑 기계화부대로만 갖춰진 육군의 제7기동군단 아래 2대, 후방을 지키는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습니다. 신속대응사단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송 장관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20일 만에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점에 착안해 입체기동작전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 사단을 해체하고 4단 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 직할 공중강습 부대인 201, 203 특공여단을 예하에 배속해 미국 육군의 제101 820정사단 등과 같은 공세적정의 기동부대인 신속대응사단을 꾸렸습니다. 신속대응사단 예하에 신속대응대대와 호병대대와 정찰대, 공병중대, 정보통신중대, 지원대 등이 편성됩니다. 신속대응사단은 항공기로 최단 시간에 적지 중심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핵심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개전 초기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는 게 이 사단의 임무입니다. 선견대는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목표 지역을 정찰합니다. 이후 본대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지상기동과 목표 확보, 급편 방어를 실시합니다. 후속 제대인 작전지속지원부대는 육공군 헬기와 수송기로 목표지에 투입됩니다. 신속대응사단의 평시 작전지역은 서해오도와 제주, 독도 인근입니다. 전시 작전지역은 북한 일대로 예상됩니다. 사단은 개전과 동시에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기 위한 신속대응 작전을 수행합니다. 제1해병사단과 2해병사단이 적 주력을 묶어놓으면 신속대응사단이 헬기로 고속 이동하면서 육군 기동군단이 진격해야 할 주요 교통로를 사전에 장악합니다. 사단은 이어 적 핵심 거점을 점령하고 반란 세력과 연합하게 됩니다. 신속대응사단의 신속한 적진 침투를 위해서는 항공자산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육군 헬기인 CH-47D 시누크와 UH-60B 블랙호크는 노후화돼 작전 수행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산 수리온 헬기 역시 장거리 비행과 정밀항법 및 생존 장비 등에서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현재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인 MH-47과 유사한 MH급 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H급 헬기는 적진 지형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레이더를 탑재해 주야간과 악천후 기상에도 특수병력 40여 명을 태우고 적진 600여 킬로미터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 사업도 신속대응사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시속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고 각종 첨단 전자장비와 소형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중형 기동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 중형 기동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고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 개량하고 국산 수리온은 양산 완료 후 성능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헬기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은 139대입니다. 차세대 기동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고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0년대 도입된 UH-60이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 1조 원을 훨씬 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카이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육군에선 이에 반대하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국산 무기 활용과 방산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성능에 대한 군의 요구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논란 끝에 UH-60 기본기 103대를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기동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어박스 등을 개량하는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도 계속 추진돼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이 지연되면 수리온 개량형으로 UH-60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차세대 헬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와 LCH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하지만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동헬기는 미국의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그리고 벨사의 V-280 필트로터형 수직 이착륙기 등을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기동헬기 성능은 최대 속도 250노트, 이륙 중량 28,000파운드, 제자리 비행 6,000피트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UH-60의 최대 속도는 290km이며 국산 수리온의 최대 속도는 280km로 시속 300km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신속대응사단은 단순히 병력을 목표 지점에 헬기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교두보의 견고한 확보와 전과 확대를 위해 공수장갑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즉, 신속대응사단은 헬기나 수송기로 손쉽게 장갑차를 실어 나르고 필요한 전장에서 장갑차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속대응사단 창설 계획과 함께 그동안 육군은 한국형 공수장갑차를 염두에 두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내 방산업체와 개발 방안을 구상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최초 안을 보면 러시아 공수군이 사용하는 BMD-4 공수장갑차와 유사한 형태의 한국형 공수장갑차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공군의 C-130 수송기에는 2대까지 적재가 가능했지만 육군의 CH-47 치누크 수송헬기로는 무게 때문에 한 대만 수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육군은 CH-47 치누크 수송헬기의 수송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수장갑차를 물색했고, 그 결과 독일 육군 신속대응사단에서 사용 중인 디젤 공수장갑차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가 개발한 디젤 공수장갑차는 지난 1979년부터 1993년까지 34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재는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생산 중으로 크기가 조금 커진 비젤2도 등장했습니다. 공수 및 공중강습에 특화된 장갑차로 소총탄 방어가 가능하면서 작고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 비젤2 공수장갑차의 경우 C-130 수송기에 4대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우리 육군이 운용 중인 CH-47 치누크 수송헬기의 경우 2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육군은 사실상 비젤2를 신속대응 사단용 공수장갑차로 점찍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 현대로템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독일 라인메탈사와 제휴하여 국내 기술 도입 생산을 준비 중입니다. 아울러 도입 수량에 따라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신속대응 사단용 공수장갑차는 작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26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차세대 헬기와 소형 장갑차는 제2신속대응사단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